새벽 5시 최만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알람 시계는 여전히 1시간이나 남아 있었지만 그의 몸은 이미 60여 년간의 규칙적인 삶에 길들여져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마당에는 서리가 내려 있었다. 10월의 아침은 차갑고 고요했다. 은퇴한 지 벌써 2년째, 큰 욕심 없이 살아가는 일상이지만 가끔 찾아오는 무료함과 공허함은 어쩔 수 없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겠지. 만수는 중얼거리며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차렸다. 혼자 먹는 식사는 언제나 서글펐지만 이미 익숙해진 지 오래였다. 오전 10시경 만수는 장을 보러 마을 중심가로 향했다. 5일장이 서는 날이라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았다. 익숙한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사는 중이었다. 그때 한쪽 모퉁이에서 낯선 청년이 좌판을 벌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30 남짓으로 보이는 그는 각종 생활용품을 늘어놓고 있었지만 손님은 거의 없어 보였다. 아저씨, 이거 어떠세요? 정말 좋은 거예요. 청년이 만수에게 다가와 물통을 들어 보였다. 만수는 딱히 필요하지 않았지만 청년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기 어려웠다. 진수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사하고 있어요. 최만수입니다. 장사 힘드시겠어요? 둘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진수는 타지에서 온 행상인으로 고향에 아픈 어머니를 두고 있다고 했다. 만수는 그의 진솔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다. 짐이 많네요. 도와드릴까요? 장이 끝날 무렵 만수는 진수가 혼자서 무거운 짐들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진수는 고마워하며 함께 짐을 차에 실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저씨. 다음에 또 봬요. 진수가 떠나는 차를 바라보며 만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소한 친절이었지만 그의 일상에 작은 온기를 가져다 준 만남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수의 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워 보였다. 진수와의 첫 만남 이후 1달이 지났다. 그는 약속했던 대로 다시 마을에 나타났고 만수는 반가운 마음으로 그를 맞이했다. 진수는 이번에도 장터 한편에서 좌판을 벌였지만 여전히 장사는 신통치 않아 보였다. 아저씨, 그때 도와주신 덕분에 정말 고마웠어요. 이번에도 잘 부탁드려요. 진수는 만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만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오랜만에 찾아온 젊은 친구가 반가웠던 것이다. 그런데 며칠 후 마을 이발소에서 듣게 된 이야기는 만수를 당황하게 했다. 그 행상인 말인가? 김신의 작은 아들한테 10만 원 빌리고는 감쪽같이 사라졌다더군. 박신의 막내딸도 그런 말하던데. 화장품 주문받고는 돈만 받아서 도망갔다고.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 믿을 수가 있나?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썩었어. 만수는 귀를 의심했다. 자신이 알던 진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한두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아주 근거 없는 소문은 아닌 듯했다. 다음 날 장터에서 진수를 만났을 때 만수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진수야, 마을에 좀 안 좋은 소문이 도는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진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억울한 듯 말했다. 아, 그거요? 아저씨, 저도 억울해요. 주문받은 건 공급업체 사정으로 늦어진 거고 빌린 돈도 곧 갚을 건데 사람들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행이네. 나도 걱정이 되어서. 만수는 일단 진수의 말을 믿기로 했다.
아직 젊은 나이에 혼자 타양살이하며 힘들게 장사하는 모습이 측은했던 것이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져 갔다. 며칠 뒤 슈퍼마켓 앞에서 아주머니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 행상인 아직도 여기서 장사한다더군. 만수 씨가 감싸고 도니까 더 뻔뻔해진 거야. 아이고, 그 양반도 참. 나이는 먹었는데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저런 놈들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만 피해보는 거지. 만수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진수를 두둔하자니 마을 사람들과 어색해지고 그렇다고 진수를 외면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게다가 아직 진수가 정말로 나쁜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진수가 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다. 이번에는 노인의 총무인 박 할아버지에게 5만 원을 빌렸다고 했다. 만수야, 자네가 그 친구를 잘 아는 것 같으니 말인데 혹시 언제쯤 갚을 수 있을지 물어봐 주겠나? 박 할아버지는 만수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만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만수는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수야, 박 할아버지 일로 연락했어. 언제쯤? 아, 그거요? 아저씨는 걱정 마세요. 다음 주까지는 꼭 갚을게요. 지금 큰 거래가 성사될 것 같거든요. 진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다. 만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박 할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약속했던 날이 지나도 진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만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자신이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노골적으로 차가워졌다. 만수를 보는 눈빛에는 동정과 함께 그래 바라는 식의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만수는 집으로 돌아와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다. 과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을까? 선의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하늘은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진수가 약속을 어긴 지 일주일이 흘렀다. 만수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진수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싸늘해져 갔다. 만수 씨, 미안하지만 그 친구 연락처 좀 가르쳐 줄 수 있나요? 박 할아버지가 다시 만수를 찾아왔다. 평소 온화하던 그의 표정에 초조함이 역력했다. 제가 다시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무슨 사정이 있을 거예요. 만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그로부터 며칠 후 진수가 갑작스럽게 만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진수야, 어디 있었어? 박 할아버지가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저씨, 사실 제가 지금 너무 곤란한 상황에 있어서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큰 수술을 하게 됐거든요. 진수의 목소리는 절망적으로 들렸다. 만수의 마음은 다시 한번 흔들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아저씨, 정말 죄송한데 수술비가 200만 원 정도 모자라서요. 혹시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한 달만, 딱 한 달만 빌려주시면 박 할아버지 돈까지 함께 갚겠어요. 만수는 말문이 막혔다. 200만 원은 그에게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수술이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알겠다. 내일까지 준비해 볼게.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통장에 있던 대부분의 돈을 빼는 것이었지만 생명이 걸린 일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만수는 약속 장소인 시내 카페에서 진수를 기다렸다. 1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진수가 나타났다. 그런데 진수의 모습은 어딘지 달라 보였다. 옷차림도 평소보다 번듯해 보였고 표정에도 여유가 있어 보였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진수는 돈 봉투를 받으며 간단히 인사했다. 만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차마 의심을 표현하지는 못했다. 진수야, 어머니는 좀 어떠시니? 아, 네. 이제 수술 준비 중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 진수는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 했다. 만수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그를 붙잡을 수는 없었다. 1달 후에 연락드릴게요. 진수가 사라진 후 만수는 카페에 홀로 앉아 있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지만 어떤 이유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다. 진수로부터는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마을에 충격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 행상인 놈, 시내에서 도박하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 뭐? 도박을? 응. 우리 조카가 봤다는데 포커장에서 큰돈 걸고 놀고 있더래. 만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설마 하는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진수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사람들을 속였다는 것이었다. 아픈 어머니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었고 그는 상습적으로 사람들의 동정심을 이용해 돈을 빌렸다가 잠적하는 사기꾼이었다. 만수야, 자네도 당했구만. 박할아버지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만수를 찾아왔다. 자신도 피해자이면서 오히려 만수를 위로하는 모습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숙였다.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동정을 넘어서 비웃음에 가까웠다. 그래도 나이가 있으면 사람 좀 가려봐야지. 선량하기만 하면 뭐해.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저렇게 당하는 거야. 저 나이에 200만 원을 그냥 갖다 바쳤다니. 참 안 됐어. 만수는 집으로 돌아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깊은 자책감이 밀려왔다. 자신의 선의가 이렇게 처참하게 배신당한 적은 처음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 풍경도 예전 같지 않았다. 모든 것이 차갑고 어둡게만 느껴졌다. 진수가 마을에서 완전히 사라진 지 1달이 지났다. 하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만수는 하루 종일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평소 즐겨 찾던 장터나 마을 회관에도 나가지 않았다.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동정과 조롱이 뒤섞여 있는 것을 느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 만수 씨, 괜찮으세요? 이웃집 김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찾아왔다. 하지만 만수는 현관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안에서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뭘 그런 일로 그러세요? 누구나 한 번쯤은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김할머니의 위로는 오히려 만수의 자존심을 더 아프게 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이 자신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저녁이 되면 만수는 혼자 술을 마셨다. 평생 술을 많이 마시지 않던 그였지만 요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소주 한 병씩 비웠다. 술에 취해야만 하루를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만수는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다.
진수를 도왔던 그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되돌아갔다. 첫 만남에서 짐을 들어준 것, 마을 사람들이 비난할 때 중재에 나선 것, 그리고 마지막에 200만 원을 빌려준 것까지.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만수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흐려졌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배운 대로 남을 도우며 살아왔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그렇게 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선의는 배신당했고 신뢰는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자신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철없는 늙은이로 전락했다. 며칠 후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던 중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 만수 씨 간다. 요즘 술만 마신다던데. 그러게. 그 나이에 저런 일 당하니까 충격이 클만해. 그래도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빨리 털고 일어나야 할 텐데. 만수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마치 자신을 향한 비수처럼 느껴졌다. 급하게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만수는 다시 술잔을 기울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사람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건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다. 직장에서도 가족들과도 이웃들과도.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었다. 혹시 내가 너무 순진했나? 만수는 자문해 보았다. 세상에는 진수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남의 선의를 이용해 먹고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신뢰나 양심 같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만수에게는 더 이상 따뜻한 공동체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을 바라보며 혀를 차는 사람들이 사는 곳일 뿐이었다. 술잔을 다시 기울이며 만수는 생각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무도 믿지 말고 아무에게도 손 내밀지 말고 그냥 혼자서 조용히 살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삶이 과연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타인과의 연결고리를 모두 끊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만수는 빈 술병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전의 자신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밤은 깊어갔고 만수의 고뇌도 함께 깊어져 갔다. 진수 사건 이후 2달이 흘렀다. 만수는 여전히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며 지냈지만 생활용품은 어쩔 수 없이 사러 나가야 했다. 이날도 시내마트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역전 광장을 지나던 중 벤치 근처에서 누군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60대로 보이는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구겨진 작업복을 입은 그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만수는 걸음을 멈췄다. 예전 같았으면 주저없이 달려갔을 테지만 지금은 달랐다. 진수 때문에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 남을 돕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다. 또 당할 수도 있어. 요즘 이런 수법도 많다던데. 만수는 고개를 돌려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다시 멈춰 섰다. 노인의 신음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아니야, 저 사람은 진짜 아픈 것 같은데.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도 몇 명 있었지만 모두 바쁘게 지나치기만 할 뿐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노인에게 다가갔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노인은 가까스로 고개를 들었다.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지금 119 불러드릴게요. 만수가 핸드폰을 꺼내자 노인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그냥 택시로. 무슨 소리세요? 응급차를 불러야죠. 하지만 노인은 계속 고개를 저었다. 만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노인을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고는 등에 업었다. 노인은 생각보다 가벼웠다. 아마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았다. 아저씨, 조금만 참아요. 금방 병원 도착해요. 만수는 숨을 헐떡이며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노인을 업고 갔다. 응급실 직원들이 노인을 침대로 옮기고 곧바로 응급처치에 들어갔다. 보호자세요? 간호사가 물었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길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봤어요. 연락할 가족이 있으신지 아세요? 만수가 노인에게 물어보니 가족은 없고 혼자 화물차 기사 일을 하며 지낸다고 했다. 병명은 급성 위염이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했다. 입원비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사가 물었을 때 노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돈이 별로 없어서요.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카드를 꺼냈다. 진수 사건 때문에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응급실 비용 정도는 감당할 수 있었다. 제가 일단 내겠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노인이 손을 저으며 말렸지만 만수는 이미 결제를 마쳤다. 괜찮아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운 것뿐이에요. 몇 시간 후 노인의 상태가 안정되었다. 링거를 맞으며 기운을 되찾은 노인은 만수에게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천만에요. 누구나 할 일이죠. 노인은 김태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부산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화물차 운전을 하며 혼자 지낸다고 했다. 가족들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고 했다.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나중에 꼭 갚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몸조리 잘하세요. 만수는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병원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만수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내가 또 바보 같은 짓을 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진수 때와는 느낌이 달랐다. 김 아저씨의 고마워하는 표정에서는 진정성이 느껴졌다. 무엇보다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래도 조심해야겠어.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여전히 믿음에 대한 확신은 서지 않았지만 최소한 사람다운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자신이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었다. 김태식을 도운 지 석 달이 지났다. 만수는 그 일을 거의 잊고 지내고 있었다. 여전히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며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전만큼 움츠러들지는 않았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집 보일러가 완전히 고장난 것이다. 수리기사가 와서 확인해 보더니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최소 200만 원은 들 것 같은데요. 만수는 당황했다. 진수에게 빼앗긴 돈 때문에 통장 잔고가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겨울이 코앞인데 보일러 없이는 살 수가 없었다. 일단 며칠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어요. 수리기사가 떠난 후 만수는 집안을 둘러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은퇴 후 연금과 적금으로 조용히 살아갈 계획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겨났다. 며칠 후 만수는 어쩔 수 없이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러 갔다. 하지만 나이와 소득을 고려할 때 대출 한도가 턱없이 부족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거나 보증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은행 직원의 말에 만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보증인이라니. 진수 사건 이후 마을에서 자신을 믿어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최만수 아저씨.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의 중년 남성이 다가오고 있었다.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니 몇 달 전 병원에서 만났던 김태식이었다. 훨씬 건강해 보이고 옷차림도 단정했다. 아, 김 아저씨. 어떻게 여기서? 아저씨 동네가 여기라고 병원에서 들었거든요. 그동안 아저씨를 찾고 있었어요. 김태식은 반가운 표정으로 만수의 손을 잡았다. 저 때문에 찾아오신 건 아니죠? 그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꼭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아저씨, 시간 있으시면 차라도 한잔 하시죠. 두 사람은 근처 찻집에 앉았다. 김태식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몸을 추스르고 다시 화물차 일을 시작했다고 했다. 무엇보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며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고 했다.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의사 말로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괜찮아지셨네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아저씨는 요즘 어떠세요?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보일러 고장 이야기를 꺼냈다. 딱히 도움을 요청하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에서 나온 말이었다. 200만 원이요? 그 정도면 제가 도울 수 있는데요. 김태식이 뜻밖의 말을 했다. 만수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그럴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아저씨, 그날 안 도와주셨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진짜로요. 김태식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요즘 화물차 일이 잘 돼서 여유가 좀 생겼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의 은인에게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만수는 말문이 막혔다. 진수에게 당한 일 때문에 사람들을 믿기 어려웠지만 김태식의 말과 표정에서는 진정성이 느껴졌다. 정말 괜찮으세요? 무리하시는 건 아니고. 괜찮아요. 제가 먼저 제안한 거잖아요. 그날 아저씨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김태식은 약속대로 보일러 교체 비용을 송금해 주었다. 만수는 받고 나서도 믿어지지 않았다. 자신의 작은 선의가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세상에는 진수 같은 사람도 있지만 김태식 같은 사람도 있구나. 만수는 따뜻한 집안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완전히 믿음을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모든 사람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김태식의 도움으로 보일러를 교체한 지 2달이 지났다. 만수는 서서히 일상의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과도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장터에도 가끔 나가게 되었다. 어느 추운 겨울 오후 만수는 집안 마당에서 낙엽을 치우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 몇 년 전 모습보다는 훨씬 여윈 모습이었지만 그 걸음걸이와 체형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진수. 만수는 빗자루를 든 손을 멈췄다. 정말로 진수였다. 예전의 말끔한 모습과는 달리 초췌해 보였다. 옷차림도 낡아 보였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진수는 만수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예전과 같았지만 어딘지 힘이 없어 보였다. 내가 왜 여기에?
만수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분노, 당황, 그리고 묘한 반가움까지. 아저씨께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진수는 더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지금 와서 사과라니. 아저씨, 제발 한 번만 이야기 들어주세요. 정말로 할 말이 있어요. 진수의 간절한 부탁에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다. 추운 겨울 밖에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춥기도 했고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다. 차라도 한잔 하지. 만수는 뜨거운 차를 끓여 진수 앞에 내놓았다. 진수는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차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많이 거칠어진 것을 만수는 놓치지 않았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아저씨,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사실 그때 제가 아저씨께 거짓말했어요. 어머니 수술이라고 했지만 정말로는 제가 도박빚에 쪼들려서 그런 거였어요. 만수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진수의 입에서 직접 듣게 되니 다시 한번 마음이 무거워졌다. 처음에는 정말 장사를 해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꾸 일이 안 풀리니까 포커나 경마 같은 걸로 한 번에 해결해 보려고 했거든요. 진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말했다. 그런데 빚만 더 늘어나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게 되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아저씨 같은 좋은 분을 속여서까지. 정말 미친 짓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2년 전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빚도 거의 다 갚았고, 이제 아저씨께 갚을 돈도 모았어요. 진수는 주머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200만 원 다 있어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250만 원 준비했어요. 만수는 봉투를 바라보았다. 돈을 되돌려 받는다고 해서 그동안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진수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보니 마음 한편이 움직였다. 진수야, 내가 지금 이렇게 온 것만으로도. 아니에요, 아저씨.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진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훔쳤다. 그때 아저씨가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다 저를 의심할 때도 아저씨만은 저 같은 놈을 끝까지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더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아저씨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잤어요. 진수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다. 지금도 늦은 걸 알지만 그래도 사과는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바뀌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만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진수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진수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진수야, 내 아저씨.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만수는 진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그리고 나도 미안해. 그때 좀 더 내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아저씨. 진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죄책감과 후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정말 죄송해요. 정말로 죄송해요. 됐어. 이제 그만 울어. 만수도 눈가가 촉촉해졌다. 원망하고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다. 돈은 받을 수 없어. 내가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저씨, 대신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
그게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진짜 사과야.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적어도 용서는 시작될 수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진수가 떠날 시간이었다. 현관문 앞에서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라. 그리고 가끔 안부 전해라. 진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만수는 생각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진수와의 화해 이후 3년이 흘렀다. 만수는 이제 70세가 되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더 깊게 새겨졌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다. 봄이 다가온 어느 날 만수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갔다. 검사 결과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었다. 큰 수술은 필요 없었지만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혼자 사시는 분이시죠? 퇴원 후에도 당분간 안정이 필요할 텐데. 담당 의사의 말에 만수는 걱정이 앞섰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집에서 혼자 지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입원 둘째 날 김태식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다. 아저씨, 어떻게 하셨어요? 마을 분한테 들었어요. 걱정돼서 달려왔죠. 김태식은 만수의 손을 잡으며 안부를 물었다. 그는 이제 화물차 사업을 확장해서 작은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병원비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미 보일러 때 충분히. 아저씨, 그때 아저씨가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김태식은 말을 가로막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며칠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진수가 병원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느라 그을린 얼굴이었지만 건강해 보였다. 아저씨, 많이 아프셨어요? 진수야, 내가 어떻게. 김태식 형한테 들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진수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간병비라도 보태세요. 그리고 퇴원하시면 당분간 제가 아저씨 집 일 도와드릴게요. 진수야, 내가 일하느라 바쁠 텐데. 아니에요. 현장 일은 조금 쉬어도 돼요. 무엇보다 아저씨가 더 소중하잖아요. 진수의 말에 만수는 목이 메었다. 한때 자신을 배신했던 그 청년이 이제는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다. 퇴원날 만수를 맞이하러 온 사람들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랐다. 김태식과 진수뿐만 아니라 마을 이장과 노인의 회장까지 와 있었다. 만수야, 그동안 우리가 내를 너무 몰랐구나. 이장이 만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김태식 씨가 이야기해줘서 알았는데 내가 생명의 은인이었다면서. 그리고 진수 씨도 내 덕분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군. 정말 대단해. 노인의 회장도 감탄하며 말했다. 집에 도착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마을 부녀회에서 만든 밑반찬들이 냉장고에 가득 들어 있었고 집안 곳곳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다. 아저씨, 제가 청소해뒀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 달은 제가 매일 와서 도와드릴게요. 진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만수는 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들러서 생필품이나 병원 갈 때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김태식도 자신의 역할을 자처했다. 그날 저녁 만수는 따뜻한 집에서 마을 부녀회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으며 지난 날을 돌아보았다. 처음 진수를 도왔을 때
길에서 쓰러진 김태식을 업고 병원에 갔을 때, 그리고 진수를 용서했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따뜻한 현실로 이어져 있었다. 며칠 후 마을 이발소에서 들려온 이야기는 만수를 더욱 흐뭇하게 했다. 그 양반 참 대단해.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극진히 모시는 걸 보니까. 그러게. 김태식이라는 분은 아예 아들처럼 챙기더라고. 진수라는 청년도 매일 와서 집안일 도와드리고. 보기 좋아. 저 노인은 괜히 선하게 살았던 게 아니었구나. 그래. 젊을 때 선행 많이 쌓아놨으니까 노년에 복이 오는 거야. 만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다. 한 달 후 만수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다. 김태식과 진수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안부를 물었고 마을 사람들도 예전과는 다른 따뜻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느 평온한 오후 만수는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배신도 있었고 실망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지금의 평안한 일상으로 이어졌다. 선의는 때론 배신당하고 손해처럼 보이지만 결국 돌아와 가장 큰 보상이 되는구나. 만수는 혼자 중얼거렸다. 김태식의 도움, 진수의 변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인정.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저녁 무렵 진수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러 왔다. 김태식도 일을 마치고 들러서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다. 세 사람은 마치 가족처럼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다. 아저씨 덕분에 제가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됐어요. 진수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저도요.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김태식도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하지 마라. 나도 너희들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잖니. 만수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이 떠올랐다. 세월의 무게는 있었지만 그 무게만큼이나 삶의 깊이도 더해진 것 같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 풍경은 예전과 같았지만 만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선의의 씨앗이 꽃을 피우는 계절이 온 것이다.